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기준으로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프랑스의 조르주장 전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인 1969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으로 악기 다루기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의 삶의 질을 위해 악기 다루기 사업에 뛰어드는 이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에는 처음 나와주시는데요, 교육감님. 예.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어요. 예.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저 좀 봐주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이미 50년 전에 악기를 다루는 게 국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90년대 생각을 해보면 1인 1악기 열풍이 불면서 그렇습니다. 피아노 학원, 예. 바이올린 학원 아주 열풍이었거든요. 지금도 1인 1악기라는 그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먼저 악기 나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래된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다시 저희가 1인 1악기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운동 하나, 악기 하나, 악기 하나, 운동 하나 이렇게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악기 하나를 할 수 있는 멋진 서울 학생이 되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악기 나눔 사업은 악기를 못 갖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악기를 함께 하자. 그래서 학부모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악기, 특별히 장롱 속의 악기, 잠자고 있는 악기를 기증받아서 네. 수리해서 이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악기 나눔 사업을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집 한켠에 바이올린이랑 첼로가 지금 묵혀 있거든요. 그러실 겁니다. 한두 개의 악기, 잠자는 악기 없는 가정이 없으실 거예요. 피아노가 지금 골칫거리인 집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기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하고 네. 그다음에 낙원상가가 악기 판매처이기도 하고 전문 수리점들이 다 모여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3자가 서울교육청과 아름다운 가게와 낙원상가가 좀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 협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게가 서울 시내 한 30개가 넘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악기를 기증받아서 낙원상가로 보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수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아무나 다 그 악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어떤 학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는 네.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걸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나눈 우선권을 주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 악기가 더 남으면 네. 이렇게 어떤 학생들도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네.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악기를 주는 것도 참 일단 중요하지만 악기만 주고 어떻게 가르쳐주질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한테 교육이나 어떤 분배 기준 이런 거 따로 있을까요? 예. 물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악기를 나누어 주는데 초점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이제 신림동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악기를 나누어 주고 더 교육을 받겠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법을 더 배우겠다 네. 하면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은평과 또 동부 남부에
저희가 이제 예술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추가로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 베네수엘라나 보면 그러니까 유명한 뭐 엘 시스테마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네. 악기 연주단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만에 하나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뭐 지원하려고 하는 데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김봉렬 총장님하고 거기는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대학교 차원에서 함께 이 악기 기증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서 동시에 만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싶은 네. 학생들이 있다면 네. 뭐 이렇게 적극 음악 지도를 하겠다. 학생들이 나서도록 네.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눔 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교육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악기 나눔 사업에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 교육감님이시니까 그럼 서울 시민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뭐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계시면 누구나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첫 테이프를 끄는 건 전인권 씨입니다. 네, 그 전인권 씨가 맥키믹서라고 초기에 본인이 그거 보컬 하실 때 이렇게 썼던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맥키믹서를 기증하신 걸 시작으로 뮤지컬 최정원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최정원 선생님도 있고 네. 또 금남세 선생님이 또 피아노 뭐 콘트라베이스 이런 거 본인이 연주하던 지휘봉 같은 것도 기증해 네. 주시고요. 뭐 또 유명한 작가죠. 이해수 선생님도 네. 직접 오셔가지고 그 안국동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렇게 기증식을 했는데 즉석으로 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셨어요. 뭐 그런 즉석 연주도 하고 재밌게. 네. 뭐 그 외에도 이왕이면 또 셀럽 중에서 네.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해 드린다면 네. 뭐 가수 하림 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두루두루 컴퍼니라고 있어요. 강명진 대표님이 계신데 거기서는 네.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뭐 강산혜 씨, 뭐 장기하 씨, 네. 뭐 카더가든 뭐 이런 분들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인 받으려고 지금 네.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이렇게 유명인들의 릴레이 기증이 이어지면서 뭐랄까요?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악기 속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그런 악기를 기증받고 또 이제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의미가 좀 남다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든데요. 이 기증하려면요 지금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낙원상가에서 가져오시면 네.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 같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운송하는데 배달하는데 문제니까 그건 네.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가서 뭐 제가 전화번호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741-8031입니다. 네. 741-8031로 전화 주시면 네. 낙원악기상가에서 직접 수거해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주위에 보면 서울에 한 30여 군데의 아름다운 가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맡기셔도 되고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이렇게 낙원상가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뭐 이용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악기 나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교육감님을 모시면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지난주가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두고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 이런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교사들이 힘들었으면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고 할까 좀 씁쓸한 그런 느낌마저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스승의 날을 없애자고 하는 청원을 하신 분들의 마음을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전체 선생님들이 그런 견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신현중학교에 갔는데요.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선생님 캐리커처 그리기. 그러니까 일단 재밌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더 예쁜 캐리커처를 그려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걸 해서 너무 제가 흐뭇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사실 그 스승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말 부적절한 학생도 있고요. 네.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옛날처럼 선생님들에게 막 이렇게 수능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달라진 학생들을 전제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존중을 배우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해진 것도 사실의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넘어서면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의 또 다른 또 끈끈한 관계를 회복해내는 것이 네. 역으로 또 그게 또 우리 선생님들의 과제다. 저희 교육 당국자들의 과제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저는 뭐 폐지하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2월에는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 있잖아요. 네. 졸업식을 스승에 대한 감사의 날로 전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김영란법 저촉도 안 되니까 자 이제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하고 학교를 떠나십시오. 떠날 때 하는 감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작은 편지도 좋고요. 꽃 한 송이도 좋고 또 작은 선물도 좋아요. 저는 그런 게 저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네. 뭐 스승의 날 폐지가 거론되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우리의 과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해마다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사들이 교직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문제로 퇴근 후 학부모들이 연락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도 내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것도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시지 않도록 또 선생님들도 가장이고 또 퇴근 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또 누리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예컨대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서 말하자면 퇴근 이후에는 사적 전화나 이런 것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당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연락 시스템은 긴급 상황이 있으니까 그건 갖추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저녁 있는 삶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드리자. 이런 네. 취지로 그리고 뭐 상담도 지금은 이렇게 불쑥 찾아가거든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모든 관공서에도 사전 예약을 하고 이렇게 민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학기부터는 좀 공식적인 민원 시스템을 만들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사전 상담 예약제 같은 걸 해서 네. 선생님들이 좀 편해지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네.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스승의 날 앞두고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교육의 3주체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예. 그런데 이 관계가 이제 뭐 존경할 스승이 없다. 뭐 네. 이런 기사도 있고요. 반대로 예. 교사들은 또 학부모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뭔가 정말 이 3주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보게 되는데 예. 옛날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학교를 연상을 해보면 선생님, 교사가 지식의 전수자잖아요. 그 학생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학부모는 뭐 미미한 조력자 내지는 선생님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눈치를 보는 존재처럼 돼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건 과거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의 새로운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 새로운 학교에서는 각자가 당당한 주체로 서게 됩니다. 근데 당당한 주체로 서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버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은 각자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기의 권리 찾기 이런 것을 억압됐잖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권리 찾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내 권리를 찾지만 사회적 책무도 생각을 하고요. 내 권리를 찾지만 타인의 권리하고의 갈등이 없는지도 생각하고 네. 또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만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 이익을 희생하는 이제 이런 큰 문화적 변화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각자가 당당해지면서도 근데 당당해지면서 오바만 있고 당당해진 주체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협력하는 미덕은 없는 거죠. 저는 배려가 학교도 많이 정확히 부족한 동일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학생들도 그렇고 다 당당한 주체로 씁시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협력적 관계로 막 갑자기 교실 찾아가서 선생님에 대해서 행패를 부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오바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좀 새로운 학교를 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의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사실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네. 이제 정말 2인 삼각을 하듯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어느 순간부터 각자 이제 대립적인 구도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 전체도 그렇죠. 여의도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앞으로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4931 청취자님께서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스승의 날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자 주셨어요. 예. 제가 먼저 한 말씀만 드리고 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일에 저희가 낙원상가에서 악기 나눔 이벤트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작은 악기지만 자기가 안 쓰는 악기를 기증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교육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에게 한번 물어주세요. 네가 쓰고 있는 악기 중에 혹시 안 쓰는 게 있니? 친구한테 좀 나눠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6월 1일 날 이렇게 데리고 같이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전인권 선생님도 가수도 기다리고 있을 네.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기증하러 오고 저희가 낙원상가에 일종의 보물찾기 아이들이 좀 즐겁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이 6월 1일 날 혹시 기증할 악기가 있으면 네. 아이 손을 잡고 한번 오셔도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난번에 신현중에 가서 학생들이 이렇게 한 몇백 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 복창을 제가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제가 복창을 네. 합창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 스승님 우리 시대에 저는 스승의 가치가 정립되지 않는 사회는 올바로 쓴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에 대한 존경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할 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석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